한때 월 50만 부가 팔렸던 전설의 잡지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56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던 교양지 샘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도 일했던 이곳, 1만 1천 건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던 이곳이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걸까요? 2019년 한 번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샘터. 하지만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시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출판계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교양지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1970년 4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라는 아름다운 표어를 걸고 세상에 나온 샘터. 한때 월 50만 부가 팔리며 대한민국 대표 교양지로 자리매김했던 이 잡지가 왜 문을 닫게 된 걸까?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샘터의 역사와 함께 우리 시대 출판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샘터가 어떤 잡지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70년 4월. 그때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야 했고 여유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 샘터가 탄생했습니다. 샘터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 맑고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마음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잡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창간 당시 샘터는 다른 잡지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치나 경제 이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샘터의 전성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였습니다. 열 50만 부. 지금 들으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샘터를 찾았을까요? 첫째, 샘터는 독자들의 사연을 실어줬습니다. 56년 동안 무려 1만 1천 건이 넘는 독자 사연을 지면에 소개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들이 보낸 자신들의 이야기가 활자가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시절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샘터는 그런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둘째,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글을 썼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따뜻한 수필, 최인호 작가의 감동적인 이야기, 법정 스님의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 이런 글들을 한 권의 잡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샘터는 특별했습니다. 셋째, 샘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척하지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여러분 모두 아시죠? 그 한강 작가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젊은 한강은 샘터에서 독자들의 사연을 읽고 원고를 다듬고 잡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녀의 작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샘터에서 만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에 담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 뿌리 중 일부가 샘터에서의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샘터를 거쳐갔고 샘터는 한국 문학의 요람이자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TV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책이나 잡지를 읽었다면 이제는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TV가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뉴스와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들기 전에 책이나 잡지 대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샘터의 판매 부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월 50만 부에서 10만 부로 다시 5만 부로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고였습니다. 잡지가 살아남으려면 구독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 수익이 필수적인데 광고주들도 점점 종이 잡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했으니까요. 2019년 샘터는 첫 번째 휴간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출판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샘터마저 문을 닫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양지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샘터의 휴간 소식을 들은 독자들과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샘터를 살려야 한다. 56년 역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독자들은 구독을 늘렸고 기업들은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샘터는 2019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샘터는 다시 복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샘터는 불멸이구나.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샘터는 다시 한번 휴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과 다릅니다. 그때는 독자들과 기업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 6년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영상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긴 글을 읽기보다는 짧은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아예 종이 잡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잡지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 같은 것입니다. 샘터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중장년층마저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로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샘터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잡지 한 권을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원고료, 편집비, 디자인비, 인쇄비, 유통비. 한 권의 잡지가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매 부수는 계속 줄어들고 광고 수익도 없고 구독료만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19년의 기적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독자들과 기업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샘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출판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은 50% 미만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대의 독서율은 더 낮습니다. 서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은 거의 사라졌고 대형 서점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보다는 카페와 문구류로 수익을 내는 실정입니다.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극적이고 트렌디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교양지나 문예지 같은 순수 출판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6년 동안 버텨온 샘터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깊이 있는 지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모두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긴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나누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샘터 같은 교양지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 반대였습니다.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지만 이런 가치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 느리다, 재미없다, 돈이 안 된다. 그래도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한재원 샘터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관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기한 휴관이지 폐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거죠. 잡지는 잠시 쉬어가지만 샘터사는 단행본 발간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책이라는 형태로라도 샘터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2026년 1월호 마지막 호의 주제는 창간호와 똑같이 젊음을 아끼자입니다. 56년 전 첫 발걸음을 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샘터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음을 아끼자.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들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 꿈을 향한 열정,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런 젊음을 간직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샘터의 휴가는 단순히 잡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느리게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던 문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던 문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클릭수, 조회수, 좋아요 숫자로 모든 가치가 평가됩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콘텐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샘터 같은 매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 영상의 시대지만 언젠가 사람들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극적인 것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샘터 같은 매체가 다시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샘터, 영혼의 쉼터가 필요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56년의 역사, 1만 1천 건의 사연, 월 50만 부의 영광. 샘터는 한 시대를 풍미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쉬어가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샘터 같은 교양지가 다시 복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시대가 변해서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